자, 8개월 만에 마주한 코스피 사이드카 발동. 오늘 우리 시장의 블랙 먼데이를 야기한 궁극적인 원인이죠. 이에 대해서 시장 긴급 진단 시간 마련했습니다. 극으로 치닫는 미중 관세 치킨 게임. 우리는 미국이 신호탄을 쏘아 올린 관세 전쟁에 따른 주가의 추가 하락, 어느 수준까지 염두에 둬야 되는 걸까요? 현상의 본질을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신흥경제부장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부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국제금센터 이치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34% 맞불 관세로 전방위 보복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무역 적자가 해소되지 않으면 중국과 협상을 안 하겠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중국도 끝장 전략을 펼칠까요? 이 보복 수위 어디까지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우는 경제적 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미국에 굴복했다는 정치적 타격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맞대응 조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보복 조치는 예. 네, 말씀해 주시죠. 예, 구체적으로는 크게 농산물 수입 규제, 또 희토류 수출 제재, 또 미국 자국 기업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 등 이런 비관세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미국 경제가 겉보기와 달린 농산물에 대한 어떤 수출에 따른 정치적 의존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농산물 수입을 제한했을 경우 미국의 정치적 타격이 있을 것이고요. 또 히토류의 경우는 미국 공급망에 첨단 반도체 등 공급망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미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는 미국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내 어떤 매출 규모가 연간 한 7,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는 중국의 대미국 수출 규모 5천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에 대한 위생 검역이니 어떤 여타 비관세 조치에 대한 제재를 취할 경우 미국 기업들이 자국 정부를 향해 로비를 하면서 중국에 대한 어떤 압박을 풀 수 있도록 하도록 이렇게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중국 경제가 아시다시피 지금 거시경제 상황 자체가 이렇게 썩 좋지 않아서 이런 미국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면서도 물밑 협상은 또 나름대로 지속할 것을 보이고, 특히 6월 달에 있는 지금 추진 중인 미중 정상회담에서 일정 수준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또 희토류 이야기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중국은 희토류 7종 수출 통제 조치에 나섰는데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에도 사실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희토류 개발 논의를 하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중국이 희토류 카드를 꺼내든 의도를 무엇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에 희테루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의 희토류가 개발돼서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실용성 여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가고 있고요. 특히 중국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 희토류 생산과 가공 이런 공급망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이런 전략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5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러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 때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런 중국의 전략 물자 의존도는 오히려 소폭 올라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고요. 특히 반도체나 첨단 산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서 미국 공급망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효한 카드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강경한 것처럼 보이고 파월 연준 의장도 그렇고 시진핑 주석도 강경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중국은 내부적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중국이 추가적으로 미국과 맞설 카드 또 협상 카드로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파나마 운하에 이어서 미국 틱톡까지 내어주는 결단을 결국엔 또 한 번 내릴 수 있게 될지 계속해서 이
시진핑 주석은 강경한 스탠스를 유지할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카드를 좀 내어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트럼프 1기 때에 비해서 민간 부분이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도 위축돼 있고요. 따라서 그 미국과 정면 대결하기에 상당한 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말씀하신 그 틱톡 매각뿐만 아니라 그 앞서 언급한 미국에 대한 어떤 압박 수단인 농산물을 수입을 확대함으로써 미국의 어떤 그 유화 제스처를 취할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뭐 어떤 공장 건설, 투자 또 더 나아가서는 상황에 따라 미국채를 다시 매입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의 어떤 물밑 유화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거에는 어느 정도 그 미국도 정치적인 명분을 줘야지 중국도 여기에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어떤 그 물밑 작업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번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중국에게 되려 전략적인 선물을 안기게 된 셈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주요국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급격하게 가까워질 수 있겠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이 트럼프에 대응한 그 외교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지금 대외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 특히 이제 신흥국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사우스 전반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국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래서 한중일의 협력을 되게 강조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한중일의 이런 전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에서의 공급망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략적 가치가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한한령 해제라든가 어떤 그 수입을 확대해 준다든가 우리나라에 대한 유화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걸 좀 적극 활용해야 되고요. 특히 작년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 투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이렇게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 거는 그 미국을 우회하기 위한 어떤 수출 수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활용하기 위한 측면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중국과의 그 서비스업 FTA를 더 높은 수준으로 이게 체결하면서 중국의 문화 산업이라든가 여타 통제 시장 공략을 위한 그 전략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늘 주식시장을 보면은 뭐 아시아 증시 모두 다 패닉셀 현상이 나왔는데 이러한 불확실성이 계속 대두되는 한 우리 시장에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어느 한 시점에 돼서는 트럼프나 시진핑 주석이나 해결의 단추를 좀 찾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와 같이 뭐 중국, 뭐 유럽 등 전 세계가 지금 다 좀 패닉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가 된다면 아마도 상반기 내에는 미국이 어떤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지만 다만 우려되는 점은 지금 현재 트럼프의 지지율이 여전히 견고한 상황입니다. 4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떤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그 기간은 내년 미국의 중간선거 11월 달에 있는 중간선거 이전인 뭐 내년 중반까지 최악의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금융센터 이치훈 신흥경제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또 KDI는요, 4월 한국의 경제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어땠나요?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 표현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미국발 관세 영향 때문인지 관련해서 KDI 경제 전망실 정규철 실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실장님 4월 경제 동향 보고서를 보니까요. 눈에 띄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됐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평소 이런 표현 잘 안 나왔던 것 같거든요. 관세 전쟁 때문일까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미국 시간으로 4월 2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올렸고 특히 한국을 대상으로도 이제 25%나 이제 관세를 올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수출 기업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 그런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수출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인데요. 이런 좀 상황이 좀 심각해지다 보니 저희가 그런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시간을 돌려서 1월로 가보면 1월에도 표현이 있었습니다. 경기 하방 위험 증대라는 표현이 2년 만에 등장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번에 4월에도 이런 표현이 또 나온 거면은 지금 넉 달째 경기 하방을 좀 지적하신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계속해서 트럼프 관련된 상황들이 지속되면서 저희가 위험을 좀 강조를 했고요. 이번엔 조금 표현이 이제 하방 압력으로 조금 바뀌었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 안 좋은 실물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그 관세 이런 부분이 좀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저희가 이런 그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건설 쪽은 한 20% 정도씩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업체들이 받아놓은 수주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소비도 아주 미약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수출이 그나마 우리 경제를 좀 많이 이끌어왔는데 최근에 1, 2월 정도를 1, 2, 3월 정도를 보더라도 좀 수출이 전년 대비로 이제 감소를 했고 그러면서 우리 전체 생산이 좀 둔화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심리도 좀 많이 나빠지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그 대외 여건이 좀 많이 악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경기 하방 압력이 조금 더 증대되고 우리 경제가 조금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더 가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DI 경제전망실 정규철 실장과 또 함께 해봤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